부동산이라는 게 하나만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 하나만 보기보다는 하다 보면은 이게 옆길로 조금 가다 보면 여기서 또 요만큼 파생되네, 또 가다 보면 요렇게 파생되네, 좀 이런 것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공투 문제는 없으셨어요? 이렇게 막 분쟁이라든지 있었죠. 있었어요. 처음에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피 안 섞이고 한 1, 2년 봤는데 뭐 김 대표 우리 골프 멤버들 네. 공투 한번 하지, 그 들어간단 말이에요. 살 땐 좋아요. 근데 팔 때 문제가 돼요. 그게 2명까진 괜찮아요. 근데 3명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너무 올라도 힘들고 너무 안 올라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그 중에 꼭 누가 한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생겨요. 중간에. 그러면 이제 빼줄 돈이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예. 그럼 그때부터 이제 서로 그 좋았던 감정들이 분명히 처음부터 안 그렇기로 해놓고 왜 딴 말 하냐, 얘는 또 얘 나름대로 급하니까 네. 섭섭한 거예요. 그럼 그게 작은 씨앗들이 결국은 크게 좀 이렇게 불화로 커지는 경우를 제가 몇 번 겪어봐서. 아, 그래서 5년 이상의 네, 그런 기준들이 나오는군요. 네, 제 나름대로. 아. 근데 그나마 피가 섞이면 괜찮아요. 네, 가족들이랑 하고 하는 거는. 그래도 한 4명 이상 가는 건 좀 그렇다.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초보자분들 네. 부동산 공부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요즘 강의 많더라고요. 가성비가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강의들 보면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네. 저희 직원들이 가서 듣고 오거든요. 아, 지원들을 보내시는군요. 예, 저 회사에서 다 그 지원을 해줘요. 아, 예, 그러면 뭐 어땠어? 그러고 그 대신 이제 저기 이제 보고서를 써야죠. 아, 그 보고서 보면은 뭐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런 강의들도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책들은 사실 저는 잘 안 봅니다. 부동산 관련 책은 잘 안 보는데, 책도 좀 왜 있잖아요. 그 최근 나온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너무 오래된 책들 말고 많이 팔린 책들 위주로 찾아서 검색해서 보시고, 그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첫 경험을 언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천만 원 들어갔는데 300만 원이 남는다. 그러면 아유 그 정도 갖고 어떻게, 이게 아니라 3천만 원 들어서 30만 원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부동산 시작할 때 약간 그런 마인드였거든요. 경험은 남는다. 그 경험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운 좋게 부동산 뭐 시세가 좀 올라주면 그건 땡큐인 거고, 아니면은 최소 그 전세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전세가 이하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전세가는 뭐예요? 그 부동산의 실제 사용 가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털면은 손해는 안 본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확신 정도 가지고 그냥 첫 경험을 빨리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있더라고요.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몇 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막. 그렇죠. 몇 억이 근데 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내 돈 실제 들어가는 거는 몇 천만 원 뭐 전후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주식도 아니고 다 안 사라져요. 실물이잖아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운이 없어갖고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또 와, 그럼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공부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강의 투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강의만. 아, 강의만. 그거, 예, 저희는 감사한데,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경매 기초반하고 실전반 하고 있는데, 네. 완전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기초반 분들은 정말 경매 A부터 Z까지 싹 다 4주 동안 다 해드려요. 네. 근데 컨셉은 사실은 기초반은 이론에 대한 마스터를 해드리는 거고, 실전반은 현재 진행되는 사건들만 가지고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희한한 게 실전반보다 지금 기초반에서 낙찰자가 막 나와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 물론 강사들의 그런 커리큘럼도 중요하지만 이 본인의 그 의지와 역량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초반에 더 이런 트인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뭐 어쨌든 본인의 그 확고한 의지, 절실함, 요즘 노력하라 그러면 그거 참 나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력이 아니라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한번 단타성이 아니라 그 절실함이 지속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꾸준히 입찰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멘탈이 다 약하거든요. 반차 월차 내갖고 경매법정 가가지고 2번까진 괜찮아. 한 3번, 4번 계속 떨어져 봐요. 네, 저도 있어요. 그쵸? 안 가고 싶어요. 이 경매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대부분 거기서 50% 이상 떨어져 나가죠. 네. 그리고 이제 어렵게 한 5번째 낙찰을 받아. 야, 이거 한 2,000댁이 되는 줄 알았더니 차포 다 떼고 중개 수수료 떼고 세금 떼고 나니까 몇백 남아. 아, 이것도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거기서 한 30% 떨어져 나가. 그 20%가 열심히 달리다 또 이제 조금 하다 보면은 욕심이 나거든요, 사람이. 특수물건 도전하다가 또 한 번 피박서 또 한 10% 떨어져 나가.
그 결국 남는 거는 열에 한두 사람이에요. 아무튼 롱런 해야 돼요. 투자는 끝까지. 그게 뭐냐면은 한 가지 목표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지치지 않고 꾸준히 저는 이거 아니면은 뭐 할 수가 없어,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솔직히 제가 정말 부러운 분들이 뭐 썩은 빌려 사갖고 뭐 리모델링해서 되팔기, 저는 망치질도 제 손으로 안 해봤거든요. 그 왜 제 손으로 해요? 그거를 시키면 되지. 약간 그런 마인드라서 그냥 이거 아니면은 죽는다. 그리고 뭐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게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잃을 게 없으니까 좀 약간 속된 말로 막 질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근데 요즘에야 이제 워낙 투자할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선별해서 하지만,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대표님 메인 전공이신 MPL. MPL. 네, MPL이 뭡니까 도대체? 일단 영어가 참, 영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Non, performing, loan. 그게 뭐예요? non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performing이 활동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죽어있는 채권, 부실 채권 다루는 건데 주로 이제 담보부 부실 채권을 다룹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후랭이님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사요. 그러면은 내 돈 다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뭐 신한은행에서 3억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은행에서는. 네. 그래서 후랭이님이 이자를 2번 이상만 안 돼도 기한이익 상실이 되고 바로 담보권 실행을 해서 경매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채권들이 이미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 정상 채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채권들은 은행에서 그 BIS 비율이라고 해서 자기자본 비율이 있습니다. 네. 뭐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 같은 회사한테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거를 사서 수익을 올리게 되는 거죠. 수익을 어떻게 올리냐? 사실 시중은행들은 그렇게 개별로는 안 팔아요. 뭐 수천억 단위로 풀로 해서 파는데 정상금리에서 보통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 시점부터 연체이자가 발생을 하죠. 네. 그 연체이자가 금융기관별로 다르지만 최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정 최고 이율이 몇 프로죠? 24%입니다. 꽤 높죠. 그럼 사실 은행들이 예대마진 장사잖아요. 네. 2%에 빌려와서 5%에 빌려주고 3% 먹는 장사인데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연체해주면 되게 고마워요. 지금 당장은 못 받지만 연체금리 자체가 지금은 이제 가상금리 인하 조치 이후로 정상금리 플러스 3%밖에 안 돼요, 이제는. 근데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연체금리 막 10몇 %씩 받았단 말이에요. 원래 4%만 받을 걸 15%씩 받았어요. 그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저 천문학적이거든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중도상환 수수료라든지 내 돈 갚으면서도 우리 돈 내잖아요. 네. 그런 그 부대 비용들 은행에서 취하는 수익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실채권들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배당일에 채권자로서 저희가 회사가 가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이 시장 별로 안 좋아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계속 하죠. 하고 계세요? 예, 저희 주업이니까. 다만 이제 약간씩 성향들이 다 다르세요. 아파트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는 주로 공장을 주로 합니다. 공장 채권들을 부실화된 공장들, 요즘 뭐 저쪽 경남 지방들은 다 죽었죠. 뭐 마산, 창원, 진해 이쪽은 공장들 뭐 거의 한 20%에 가져가라 그래요,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20억짜리면 4억, 5억에 가져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싸다고 가져오면 엑시트가 안 되겠죠. 싸게 갖고 오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그 수도권 이상 최대 평택 이하는 안 내려가죠. 그 위에 뭐 일산이라든지 이런 인근의 공장들 근저당권부 채권 매입해서 배당 차익을 얻는 걸 이제 주 모델로 합니다, 현재는. 그럼 그 매입하는 거를 배당 금액보다 작게? 당연하죠. 할인된 금액으로 보통 갖고 오고요. 채권 원금에서 할인을 받고. 그러면 은행은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도 있고요. 일단은 얼마에 매각될지도 모르잖아요. 리스크를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안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에 낙찰될지 모르니까. 네네네. 저희는 확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경매 진행되는 동안 막 별 유치권분도 막 붙고 막 여러 가지 권리들이 붙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 테이킹을 저희가 하면서 확정된 수익을 은행 입장에서는 확실한 거 좋아하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무 채권이나 매입하는 게 아니라 또 공장을 원하시는 매수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는 공장이 컨디션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공장에 맞는 가장 적합한 매수인이 있으면 그게 가장 확실한 엑시트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아까 뭐 했다고 말씀드렸죠? 중개업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수자분들도 좀 계시고 하니까 약간의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개인은 못 하지 않나요? 개인은 지금 못해요. 현재는 내 돈 기본 이거 3억 넣고 시작해야 되고요. 예, 최소 10억으로 올립니다. 내 돈 10억 없으면 이거 회사 할 수도 없고요. 또 금융감독원에 등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들은 뭐 음주운전하다 걸려도 안 됩니다. 아무튼 약간 규제들이 좀 있고 또 이것도 하나의 대부법인이기 때문에 대부업법 적용을 받거든요. 채권의 이전도 다 대부행위로 봐요. 근데 여기서 또 파생되는 재밌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일?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은행에서 대출 규제 많이 하죠. 정부에서 하죠.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은 사실 이게 규제를 하면은 그 많았던 수요들이 갑자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풍선 효과로 다 빠져나가죠. 아무리 신용이 좋은 사람도 소득 증빙이 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거나 한도가 많이 줄어져 버려요. 예전에는 변호사, 예비 변호사, 의사, 로스쿨 나오신 분들 신용대출 1억씩 다 해줬단 말이에요. 네. 요즘 다 막혔어요. 지금 며칠 사이에, 최근 사이에. 장래에 추정되는 소득, 내가 뭐 카드를 사용한 증빙 내역이라든지 추정 소득 가지고 대출을 해줬다면 이제는 실제 네 소득이 얼마인지 딱 나온 데이터 가지고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안전한데 제도권에서는 안 해주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어디로 가겠어요? 제도권이 아닌. 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런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또 재밌겠네요. 네네네. 뭐 여기서 다 밝히기 좀 그렇지만. 네. 네네. 부동산이라는 게 하나만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 하나만 보기보다는 하다 보면은 이게 옆길로 조금 가다 보면 여기서 또 요만큼 파생되네 또 가다 보면 요렇게 파생되네 좀 이런 것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다양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많네요. 네. 물론 뭐 이제 주업은 지금은 이제 담보부, 채권 매입 매각 중개, 또 컨설팅, 경매 강의, 또 직접 투자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뭐들 재밌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